사장학개론을 수강하시는 모든 입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장학개론의 수업을 맡은 교수님은 한인 기업 최초 글로벌 외식 그룹인 스노우폭스의 김승호 회장님입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한국과 전 세계를 오가며 각종 강연과 수업을 통해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87년 대학 중퇴 후 40대 중반의 도시락 사업을 인수하여 미국 전역에 1000여 개의 매장을 오픈하고 전 세계 11개국에 총 3000개가 넘는 매장과 유통망, 임직원 1만여 명의 그룹사로 성장시킨 전설의 인물입니다. 그가 7년 동안 만난 3000명의 사장, 그들이 질문한 가장 공통적이며 시급했던 고민, 120가지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사장을 넘어 기업가로 가는 길, 사장학개론을 꼭 완강해서 모두 자수성가한 사업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수업 시작합니다. 모든 사건은 터지기 전에 징조가 나타납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동물과 곤충들이 대거 이동하듯이 말이죠. 여러분에게 이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면 주의하세요. 여러분의 사업이 망하기 직전이라는 신호니까요. 이 징조들은 사업가의 경영 태도 안에 모두 들어있다. 나는 사장들이 아래와 같은 행동이나 상황에 놓이면 지금도 여전히 주의하도록 가르친다. 첫 번째는 정치인이나 기자들의 도움을 받아 사업체를 키우고 싶어 할 때다. 정치인이나 신문기자들은 불가금 불가원의 기준을 가져야 한다. 정상적이지 않은 힘에 기대어 어떻게라도 한 번의 사업을 키우려는 태도는 결국 끝나게 돼 있다. 두 번째는 하급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나 업무 확인이 눈에 띄게 줄 때이다. 이런 경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지시를 내리고 관리할 사람이 사라진 경우다. 세 번째는 사장이 어디 있는지 직원들이 자주 모를 때이다. 여자를 만나거나 도박을 하거나 사업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사장이 회사의 운영에 관심이 없어지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 사업은 존속이 위험해집니다. 회사는 생명체와 같으며 사장은 그 중에서도 뇌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뇌에서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도 사장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장의 머리에서 회사가 사라지는 순간 회사는 성장을 멈추고 그대로 썩어버리게 되겠죠. 네 번째는 고급 취미에 관심을 갖고 그림, 자동차, 정원수 등과 같은 것에 빠질 때이다. 스스로 사업가가 아니라 고상한 인물이 되려 하나 사업도 지키고 고상함도 지킬 수 있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특히 자수성가한 사람이 이러면 이대까지 갈 수도 없다. 다섯 번째는 연예인, 정부 고위관료, 정치인들과 어울리기 시작하고 그것을 자랑할 때이다. 자신의 가치를 유명인과 동일선상으로 높이고 싶은 마음이지만 들어가는 돈에 비해 이득이 없다. 가장 부실한 투자 중 하나다. 여섯 번째는 사장 주변에 새로 사귄 친구들이 안내도 받지 않고 회사를 들락거릴 때이다. 회사 내 정규 라인이 사라지면 이렇게 된다. 직원의 권위가 존중되지 않고 이런 사장 친구들이 늘어나면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친구들도 생긴다. 회사에 관심이 없어진 사장이 자신을 꾸미기 시작하면 감춰뒀던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직원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일해서 나온 성과가 단순히 사장의 배를 불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더 이상 성과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니터에는 사업계획서가 아닌 이력서가 켜져 있게 될 겁니다. 사장의 품격은 좋은 옷이나 자동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장의 품격은 자신과 함께 꿈을 꾸면서 땀 흘리는 직원들의 인정에서 나옵니다. 일곱 번째는 사장이 사장직을 전문 경영인으로 대신하고 회장이나 다른 타이틀을 모으러 다닐 때다. 경영보다 타이틀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다시 경영으로 돌아오려면 한 번 망해야 가능하다. 여덟 번째는 신문이나 잡지에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이 나오거나 방송 출연이 잦아질 때다. 세상에 나를 자랑하고 싶거나 동창들에게 칭찬 전화를 받고 싶은 마음이 커질수록 한때 성공했던 사람으로 남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아홉 번째는 경쟁자들을 얕보고 공공연히 무시할 때다. 경쟁자를 무시하는 것은 자기 사업의 산업 자체를 욕하는 것과 같다. 그 산업의 애정이 사라지면 사업도 사라진다. 열 번째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요직에 들어오고 임원 자리에 측근들이 가득 찰 때다. 가족과 측근이 많아지면 유능한 직원은 미리 포기하고 나간다. 머리는 엄청나게 크지만 허리도 다리도 없는 이상한 동물들은 결국 죽고 만다. 11번째는 과식과 폭식하는 습관을 계속 버리지 못할 때다. 이런 습성은 건강을 해치고 맑은 생각을 결코 갖지 못하게 한다. 판단할 머리도 일할 몸도 사라진다. 하늘도 이런 사람은 돕지 않는다. 세상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12번째는 기부 금액이 늘어나고 상패와 위촉장이 한쪽 벽을 넘겼을 때다.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영달을 위해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다. 이럴 때 회사는 사장도 버린다.
사장은 사업체의 장입니다. 사장의 생각과 행동은 오로지 사업체의 경영과 성장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사장도 사람이라고 일만 하고 살 수 없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장의 타이틀을 넘겨주고 개인으로 살기를 선택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사장의 타이틀은 버리지 못하면서 사업체의 힘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요. 사장의 어깨에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인생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단지 돈을 벌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장이 되더라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체가 꽤나 좋은 매출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커지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말하는 4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세요. 이제 버는 것으로 부자가 되는 시대는 끝났다. 사장의 버는 능력은 사업의 기초 핵심이다. 즉 사업가는 돈을 벌어야 한다. 자신이 무슨 사업을 하든 지금 세금을 내고 있고 직원의 급여를 주고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은 이익 창출이 첫 번째 목적이어야 한다. 세상에 존재할 만한 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라. 그리고 그 대가는 당연히 쟁취해야 한다. 그러나 많이 버는 것으로 자산은 모이지 않는다. 돈을 모으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돈을 모으는 능력의 핵심은 관리 능력이다. 영수증 관리, 암호 관리, 열쇠 관리 같은 사소한 일부터 금융 상식, 회계 공부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잘하는 능력을 모으는 능력이라고 표현한다. 돈을 유지하는 능력은 모으는 능력이 뭉쳐놓은 돈을 지키는 능력이다. 가장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다. 경영자들은 성향상 수비보다 공격이 능하다. 상대적으로 버는 것은 잘하는데 지키는 것은 약하다. 그래서 순식간에 번 것을 잃기도 한다. 유지를 잘하면 일단 지금부터는 다시 가난해지는 일은 없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능력은 돈을 쓰는 능력이다. 돈은 써야 들어온다. 대신 그럴 만한 일에 써야 들어온다. 사장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자신이 타인에 비해 일을 잘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자신이 하는 일에 일정하게 성과가 나오고 경험과 능력이 쌓이게 되면 사장이 되겠다고 결심하기 때문이죠. 버는 것은 다들 잘하니까 두 번째는 번 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돈을 모으기 위해선 재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장사하는 지인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매출과 지출에 대한 내용은 이해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까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가장 큰 틀로 매출, 지출, 부채, 자본 4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업체의 자산이 건강한 자산인지 아닌지조차도 파악할 수 없다면 돈은 절대로 모이지 않습니다. 돈을 잘 모았다면 세 번째로 돈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돈을 지키는 방법은 모아둔 돈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돈이 스스로 일을 하여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면 자산은 서서히 증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처자가 말하는 돈을 쓰는 능력. 저는 사업의 판도는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은 무조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매출에 대한 세금이 발생되고 직원들의 인건비가 발생되고 제품에 대한 개발비나 광고비가 발생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차피 사용해야 될 돈이라면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곳에 돈을 쓰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을 사용하여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된다면 사용한 돈은 투자가 되는 것이고 돈은 썼는데 아무런 경제적 효과가 없다면 단순히 비용이 발생된 것이죠. 사장이 돼서 버는 돈이 많아졌다고 함부로 차를 바꾸거나 집을 사기 위해 큰 대출을 받는 행위가 꼭 필요한 행위인지 생각해보세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순히 1억짜리 차를 탄다고 해서 매출 1억이 더 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이니까요. 사장이 잘 못하면 사업은 망합니다. 반대로 사장이 잘하면 사업은 번창합니다. 이런 징조가 보인다면 여러분의 사업체는 물론 사장으로서도 성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사라졌다. 조급함과 부지런함으로 절대로 대체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 건강이나 휴식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경영이다. 그래서 여행과 휴가를 정기적으로 즐긴다. 나보다 어린 사람도 존중하고 리더로 모실 수 있다. 나이가 경험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농경시대가 아닌 이상 현대 경험은 축적되어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는 사람이 선배다. 한때 잘 나갔던 선배들을 존경하게 됐다. 아무리 그래도 세월이 주는 연륜에서 얻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아직도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세금 내는 것이 아깝지 않다. 많이 내면 자랑스럽다. 내 세금이 잘 쓰이기 바라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과 세금을 사용하는 정당에 투표한다. 진지한 대화를 하는 자리와 사람들이 좋다. 허풍스럽고 왁자지껄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싫어졌다.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며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친구들 사이에 있는 것이 행복하다. 직원들의 대화에서 듣는다. 더 이상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사장님 한 말씀 혹은 건배사 같은 것을 대우받는다고 느끼지 않는다. 단체 사진의 가운데에 서지 않는다. 고생한 팀원들이나 공로가 있는 사람들을 가운데로 보내고 한쪽 끝에 선다. 직원들 전체와 내가 어깨 동무하는 느낌으로 서 있게 된다. 성공하면 직원들 공으로 돌리고 실패하면 내가 책임진다.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자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으로 생각한다. 혼자 밥 먹는 것에 대해 서운해하지 않는다. 사내에서 왕따가 되어도 외로워하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어려워하지 않고 누구나 나와 함께 식사를 같이 하는 조직이라면 언젠가 모두 함께 밥을 굶을 수도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이처럼 직원들에 대한 기대가 줄어든다. 그들은 나와 다른 사람의 가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처럼 일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좋은 사장이 된다는 것은 삶 자체를 순리대로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일에 대한 희노애락이 점점 일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엔 감정적으로 대했던 일들도 냉정하고 차분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경력이 쌓였다고 말합니다. 사장은 사업체를 운영해 나가는 경력을 쌓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허둥지둥했던 초보 시절의 사장과 달리 어떤 상황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좋은 사장입니다. 이만 오늘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업을 들은 모든 수강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펜트하우스에서 바라본 풍경이었습니다.